예,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관련부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검찰에서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백현동이라는 분당 옆에 있는 네. 이제 대웅인데 거기에 아파트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성남개발공사의 배임, 그러니까 20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수익을 못 내게 했다.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많이 몰아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가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쌍방울, 우리 면 팬티 만드는 쌍방울 회사가 대북 사업을 하는데 네. 이곳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한 300만 달러 정도를 대신 대납해줬다. 네. 북한에다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법적으로 다 다퉈볼 만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 부분, 네. 그 부분은 당시 정권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네. 제 기억이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거기에 부지가 있었는데 네. 그 부지를 이제 자꾸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야 빨리 인허가 내줘라. 네. 그리고 걔 빨리 지방으로 이전하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성남시는 이제 추진했는데 네. 쟁점은 이제 그 과정에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그걸 내줬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네. 당시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했다가 손해보면 그것도 배임으로 또 엮어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당시를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거는 너무 과한 수사이고 또 그 절차적 과정에서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법적 잣대를 들이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론 내놓고 지금 타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든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지금 나주 빛가람동이 그 개발을 저희가 조성했는데 공실이 한 70% 되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검찰이 마음 먹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상업 개발을 많이 했느냐? 이거 나주시 그렇게 해서 전남도 왜 이래 도시개발공사나 전남개발공사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알고 혹은 과하게 지금 들어가서 돈을 뭐 이렇게 많이 착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공격해버리면 이것도 똑같은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돈을 착복한 것도 없고 뇌물을 수수한 것도 없는데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너무 과한 수사고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북 송금 문제인데 다들 궁금해하세요. 네. 보냈습니까? 네, 보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때 국가안보실에 있었었고, 근데 그때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 네. 이제 하노이 노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노이 노딜. 예. 그 생각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한 5,000km를 기차 타고 갔는데 트럼프하고 그게 무산된 게 2019년 이제 2월이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잘 안 되는 일이었는데 방북을 하려고 쌍방울을 통해서 대납을 하고 자기가 방북을 하려고 했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쌍방울은 이제 자회사 중에 광물 사업, 북한의 광물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코스닥에서 한 3위까지 올랐던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쌍방울은 주가 조작으로 의심될 만한 호재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조폭의 어떤 잡범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쌍방울이 돈을 대고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안은 법리적으로 보면 되게 엉터리 같은 내용들이고 1년 이상을 수사했는데도
실제로 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들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회로 하려고 하는 게 증거인멸, 이중교사. 유아용 부지사.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죄를 지금 숨기기 위해서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제 그 증거물을 좀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쟁점이 될 만한 이 두 가지 사안에서는 저는 특별하게 구속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기각이 된다거나 뭐 구속이 된다거나 뭐 양쪽에 어떤 결정이 나와도 후폭풍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유례 없이 제1야당의 대표를 그것도 그 행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을 가지고 지금 들춰가지고 보호 공격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그 표결 과정에 당내의 반발, 조직적 반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결되느냐, 이게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미치는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로 예상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